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잖아. 요즘 뉴스 보면 금리 얘기 자주 나와서 궁금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. 사실 이거 단순히 경제가 좋아서 또는 안 좋아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요소들이 맞물려 있거든. 천천히 한번 보자. 첫 번째, 환율 불안정 대 금리 안정성. 요즘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잖아. 미국이 자기네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안 내리니까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.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비싸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겠지. 이러면 우리나라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단 말이야.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높이면 가게나 기업이 대출이자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소비도 줄겠지.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거야. 환율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지. 두 번째, 가계부채 너무 많다.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급이야. GDP 대비 90% 훌쩍 넘겼어. 이 말은 우리가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야. 근데 여기서 금리를 또 낮춰버리면 사람들은 금리 싸네 하면서 또 대출을 받겠지.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도 다시 과열될 수 있고 이건 또 다른 버블 위험을 키우는 거야. 결국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세 번째, 미국 금리와의 차이도 고려. 미국은 아직 금리를 안 내리고 있어.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잡히긴 했는데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가고 있거든. 그래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꽤 오랫동안 고정하거나 심지어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와. 이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커지고 그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지. 당연히 환율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 경제에 전가돼. 이건 진짜로 한국은행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중 하나야. 네 번째, 물가는 안정됐지만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. 물가, 특히 소비자 물가는 예전보다는 좀 잡혔어. 작년엔 4에서 5%씩 오르던 게 요즘은 2%대로 내려왔거든. 하지만 아직도 공공요금, 식료품, 서비스 물가 같은 건 꽤 버티고 있어. 예컨대 배달비, 외식비 이런 거 안 내려가는 거 체감되지.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는 느낌이야. 물가가 다시 튀지 않게 조심하는 거지. 다섯 번째, 경기 부진도 고민이지만 금리로만 해결할 순 없어. 요즘 경제 성장률도 낮고 소비도 위축됐잖아. 기업들도 투자 줄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금리라도 좀 낮춰줘야지라고 말해. 일리 있는 말이긴 해. 근데 금리를 낮춘다고 바로 소비가 살아나거나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야. 특히 지금처럼 가계부채 많고 환율 불안한 상황에선 금리 인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. 결국 한국은행은 지금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 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본 거지. 여섯 번째,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? 일단 이번엔 동결했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어.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확 낮춘다든가 우리나라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든가 하면 말이지.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선택지야. 지금은 일단 환율, 물가, 부채, 미국 금리 다 지켜보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우선이란 판단이야.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단순히 경제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환율이 불안하고 가계부채가 많고 미국 금리보다 너무 먼저 움직이기 어렵고 물가가 완전히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야. 그래서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는 결정이야. 어느 쪽이든 섣부르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말이지.